헌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몇 개의 법안도 지금 올라와 있고요. 현재 계류 중인 상황인데 민간 경제연구소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이제 그대로 통과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30대 기업 중 굉장히 좀 여러분들께도 잘 아시는 큰 기업들도 자칫하면은 외국계 투자자들한테 잘못하면은 이사회 주도권을 넘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만든 한국경제연구원의 관계자를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주 기업전략팀장 전화로 연결이 됐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상법 개정안이 지금 현재 어쨌든 뭐 통과된 건 아니고 논의 중인가 그런 현재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 중에서 연구원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조항이 어떤 것들인가요? 예, 일단 정부가 정부에서 그러니까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것 중에 다중대표 소송, 집중 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자사주 규제 등 이런 지배구조 관련한 상법 개정안은 좀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내용, 감사위원 네. 분리 선출 내용, 그다음에 다중대표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좀 화면에 띄워놨는데 이 정도가 이제 연구원에서도 보시기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예. 핵심적인 내용은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규제 강화 내용입니다. 예, 지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저희가 화면에 띄운 그 주요 내용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이 정도면 읽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좀 풀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라든가 이 집중투표제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면 연구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 일각에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감사위원 분리 선임이나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예. 사실은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 소수주주를 보호하기보다는 2대 3대 주주들이 경영권 분쟁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예. 해외 투기 자본이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흔드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예. 사실 소수주주는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재무적 이익을 목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지 예. 사실 의결권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지 않거든요. 예. 결국은 이러한 제도가 들어오게 되면 경영권 찬탈을 목적으로 하는 2대 3대 주주 또는 해외 투기 자본에 이용될 확률이 더 커집니다. 뭐 오늘 저희가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것과 같이 잘못하면 시총 30대 기업 중에 7개 기업의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예. 결과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에 큰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굉장히 걱정스러운 내용들이어서요. 네. 두 가지 질문을 좀 바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렇게 돈도 많이 갖고 있고 힘도 센데 방어할 수단이 없느냐라는 점부터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나라는 다른 미국이나 유럽 국가와는 달리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과거에 정부가 그러니까 주식의 분산, 그러니까 너무 대주주가 의결권을 많이 가지고 있지 마라라는 주주 분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기업 공개도 시키고 계속 주주의 지분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주주들이 그렇게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지분이 분산되면서 경영권에 대해서 좀 지분율이 약하고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좀 뭐라 그럴까 수단이 좀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늘 알겠습니다. 주장하기를 예.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해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네. 대안을 또 여쭤봐야 되니까. 그다음에 네. 바로 좀 전에 이제 팀장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만한 내용이 아니 외국계 투기 자본들이 그렇게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서 대주주를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외국계 네. 투기 자본들이라는 게 지분이 뭐 3~4% 이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보다는 이게 몇 프로씩 이렇게 조금씩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연합을 하기가 그 현실성이 좀 있는 얘기입니까? 네, 뭐 일각에서는 뭐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네. 과거 사례나 해외 사례를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2003년도에 소버린이 SK 지분을 사실은 14.99%를 매입을 했고요. 예. 이제 의결권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그거를 다른 기관에 매각을 해서 연합을 해서 SK 경영권을 위협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해외에서 최근에는 뭐 엘리엇 잘 아시겠지만 엘리엇이 이탈리아에 텔레콤 이탈리아 지분을 8.8% 확보를 해서 다른 기관 투자자하고 연합을 해서 네. 대주주인 프랑스계 그 대주주인 비벙디 약 2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비벙디가 선임한 이사를 모두 해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사례나 우리나라의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결코 불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는 국내에서도 그런 사례가 이미 있었고 해외에서도 네.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 이대로 네. 가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연구원에서 내놓은 대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자,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점점 글로벌화되어 있고 그렇죠. 또 해외에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점점 그 타깃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환경연에서 이제 이런 보고서를 내신 이유는 이런 조항들이 다 입법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게 만약 한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할 수 수단도 같이 입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 생각에는 일단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강화, 지배구조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규제가 필요하다면 도입을 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정의감이나 당위성에서 접근하는 건 매우 위험한 거고요. 예. 이게 규제라는 게 항상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정밀하게 분석을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예. 이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들이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는 좀 거리가 먼 제도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우리 기업을 시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유정주 기업혁신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